자, 이어지는 34페이지입니다. 여러분 기출문제 가고 있습니다. 중개업 등록과 결격 사유인데 우리 단원에서 이제 지금부터 오리지널 본론이 출발한다 그랬죠. 자,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은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하셨습니다. 자, 자격증을 취득하면 그런 자격증은 양도되어 할 수 없다. 그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고, 양도되어 하다가 적발되면 뭐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입니다. 라는 수업들이 진행이 되었다면 지금부터 이제 자격증을 취득한 여러분들은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등록을 하고 등록이 안 되는 결격 사유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총 40문제 중 평균 3문제니까 한 4문제까지도 나올 수 있겠죠. 등록에 관련된 중요 단원이 출발을 합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봅니다. 별표 3개네요. 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사무소 개설 등록에 관한 사항으로서 옳은 것을 찾으시오. 자, 1번. 한 명 회사가 등록을 하려면 사원 전원은 실무 교육을 받아야 한다. 아, 정확하게 들었죠? 그래서 모든 법인의 사원 임원은 실무 교육을 이수할 것. 이게 법인의 등록 기준입니다. 1번부터 맞네. 2번 자본금이 1,000만 원 이상인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은 개설 등록할 수 있다. X. 여러분 자본금은 얼마입니까? 5,0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X. 한 명 회사가 개설 등록을 하려면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여야 하며 대표자를 포함하여 3분의 1은 공인중개사여야 한다. X. 대표자를 제외하고 사원 임원의 3분의 1은 공인중개사일 것. 이것이 우리 중개사법에서 요구하는 법인의 기준입니다. 4. 법인이 아닌 사단은 등록을 할 수 있다. X. 반드시 법인으로만 등록을 합니다. X. 5번 개설 등록을 하려면 소유권에 의해서 사무소 사용권을 확보해야 된다. X죠. 자, 중개사무소 빌려도 되죠. 임차. 그래서 사용권만 있으면 되지 반드시 소유권 사야 될 필요는 있다 하면 틀립니다. 이런 지문도 중요한 거죠. 자, 법인의 등록 기준에 대해서 지금 물었습니다. 이 법인의 등록 기준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정리를 잘 해놓으시고 앞으로 출제도 잘 되고 있다는 걸 느낄 겁니다. 자, 2번 갑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사무소 개설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반드시 출제되는 단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 등록의 결격 사유라는 표현에 앞으로 의미를 잘 가지셔야 되는데 여러분 중개업을 하려면 등록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등록을 신청하겠죠. 신청을 하면 접수하는 곳이 있고 접수가 되면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서 등록이 되었다라고 통지를 해줍니다. 자, 등록 통지가 되면 가서 등록증을 교부받고 이 등록증을 사무소에 게시하고 드디어 중개 업무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격증을 취득하는 이유가 빠르게 하거나 늦게 하거나 중개 업무를 하기 위해서 자격증을 취득했죠. 그러면 중개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자격증이 있으니까 등록을 신청하는데 등록을 신청할 때는 아무나 할 수는 없다. 기준이 만들어지겠죠. 첫째, 자격을 취득할 것. 2. 실무 교육을 이수하고 3. 사무소를 확보할 것. 자, 이게 개인의 등록 기준이라면 좀 전에 했던 법인의 등록 기준은 반드시 시험에 나옵니다. 아주 중요하고 암기표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출력했는 암기표 가지고 계십니까? 거기 암기표 30번에 보시면 중개법인의 등록 기준은 아주 중요하게 되어 있고 시험 때까지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신청을 갖춘 자가 접수를 한답니다. 어디? 사무소를 확보하고 오라 그랬으니까 접수는 사무소가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접수를 하는데 여기서 등록을 해줌으로써 우리는 이를 등록관청이라 부르고 등록관청도 반드시 출제되는 단원입니다. 자, 여기서 접수를 하면 확인하는 게 2가지가 있습니다. 자, 중개사무소가 적합한지 그리고 지금 문제가 돌았지만 중개업을 할 수 없는 결격 사유를 확인해서 별일이 없으면 등록이 되었다 통지를 해주는데 신청일로부터 며칠 내로 7일 내로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라 이렇게 돼 있고 통지가 오면 등록증을 교부받는데 등록증 교부 전에 하니까 여기잖아. 그죠? 교부 전에 업무 보정을 설정하라 라고 돼 있고 보정이 설정되어야만 등록증이 교부됩니다. 그럼 이 등록증을 게시하고 그리고 중개 업무가 시작이 되는 절차.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절차를 따라서 등록과 결격 사유라는 문제가 들어와 있고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찾으시오. 1번
중개사법을 위반하여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되지 아니한 자. 1번부터 답이네. 그죠? 여러분 우리는 벌금형만 나오면 여러분들은 이, 벌, 쌈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암기표 결격 사유에 관련되는 내용이 여러분들 암기표에는 잠깐만요. 암기표는 31번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출력된 자료 31번 보시면 등록의 결격 사유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칸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얼마 300만 원 이상이면 3년이 지나야 된다. 그래서 노래를 부릅니다. 이, 벌, 삼은 결격 사유. 벌금 300만 원인데 200만 원 들었잖아요. 그래서 틀린 거예요. 자, 나머지는 결격 사유입니다. 2, 3, 4, 5, 특히 5번 거기 교재에 적어 놓습니까? 피한정 후견인 1시간씩 하늘 보고 웃는 자, 하루 종일 입 벌리고 웃는 자를 피성년 후견인 그럽니다. 자,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은 살짝 까거나 영 갖는 사람이에요. 정신이. 당연히 결격 사유죠. 그래서 5번 피한정 후견인 또는 피성년 후견인으로 들어오더라도 똑같은 사람. 요거는 암기돼야 됩니다. 자, 해당되지 않는 자 답은 1번. 나머지는 결격 사유죠. 아주 중요한 단어이고 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등록을 할 수 없는 사유다. 그런 뜻이에요. 문제가 또 나올 겁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역시 개설 등록에 관한 내용입니다. 틀리는 것을 찾으시오. 1번 법인은 주된 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에게 사무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래서 법인은 전부 본점에서 등록을 합니다. 주된 사무소. 이 대표자가 공인중개사가 아닌 법인은 등록할 수 없다. 5. 그럼 당연히 중개법인의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여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하고 사원 임원의 3분의 1은 공인중개사일 것. 거기 법인에 암기표 있지만 30번 자료 암기돼야 됩니다. 3번 법인의 임원 중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도 분사무소 책임자가 될 수 있다. 여러분 당연히 임원 중에서 공인중개사 아닌 자 하면 틀려요. 분사무소 책임자 우리말로 지점장은 반드시 공인중개사여야 합니다. 4번 소속 공인사는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당연하죠. 여러분 소속 공인사가 등록을 해버리면 이렇게 등록을 신청해서 등록증을 받으면 개공사가 됩니다. 그래서 소공사가 등록을 해서 개공사가 되면 이중 소속이 되잖아. 그죠? 그래서 신청할 수 없다. 5.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자, 5번 등록관청은 등록을 하고 등록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내로 서면으로 통지해 줍니다. 7일 내로 서면으로 통지한다. 5. 자, 그러니까 틀린 거 몇 번? 3번. 법인의 공인중개사 아닌 자 분사무소 책임자면 틀려요. 지점장은 반드시 자격증이 있는 공인중개사여야 합니다. 4번 문제로 접어들었습니다. 자, 4번도 중요 문제죠. 자, 27회 출제문인데 역시 법인이 등록하려는 경우 등록 기준으로 옳은 것은 이 등록을 신청할 수 있어서 법인의 등록 기준은 여러분 무조건 출제됩니다. 암기표 30번 했고 암기하셔야 됩니다. 암기하는 법까지 설명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쳐다본다고 암기되는 거 아니라 그랬다 그죠? 오늘 30번 법인의 기준을 딱 공부하시고 스스로 보지 말고 빈종이 지금 있던 자료를 그대로 뺏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뺏겨질 때 이 단원이 이제 암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암기하면 또 잊어버릴 수 있겠죠. 한 달 뒤에 다시 1번부터 10번까지 11번부터 20번까지 이렇게 시험 때까지 서슬슬 관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암기표가 나가서 합격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라는 인사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리고 인터넷상에도 이 자료가 많이 돌아다니는데 여러분 인터넷상에서 돌아다니는 자료 출력하면 안 됩니다. 왜? 조금씩 개정된 사항 또 뭐 오타 또는 뭐 법의 개정사항 등이 추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2, 3년 전에 막 돌아다니던 거 그런 거 출력하고 있으면 오히려 안본만 못합니다. 지금 우리 자료에 올라가 있는 이 자료 오늘 나간 첫째 주에 들어가는 자료를 꼭 지참하시고 꼭 암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이런 자료가 나가면 합격하신 분들은 꼭 인사합니다. 같은데 같은 자료가 나가더라도 합격 안 한 사람은 인사도 안 합니다. 자, 이야기는 여러분 자료를 잘 활용하십시오 라는 뜻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너 장 출력하셔서 하나는 화장실 앞에 하나 붙여놓고 침대 머리에도 하나 붙이고 하나는 주머니에도 넣어 다니시고 하나는 교재에 있고 꾸준히 관리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중개사법은 그 정도의 필수 암기사항을 암기를 해놓고 수업을 들어보면
내용이 확실히 다른 걸 느낄 겁니다. 스스로 몸이 알아갑니다. 이 자기 몸이 이거 다르네, 괜찮네를 알아간다니까요. 꼭 암기를 요구합니다. 자, 4번 넘어왔습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이 등록을 하는 기준. 그래서 법인의 등록 기준은 반드시 출제되니까 암기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옳은 것을 찾으시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10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소를 확보할 것 X예요. 왜? 중개사무소는 얼마의 면적을 갖추어라 이런 말 없다. 그죠? X.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전원은 거래사고 예방교육을 받았을 것 X예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실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3번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인 경우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일 것. 여러분 사회적 들어가면 틀려요. 이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것은 어린이집 같은 공공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것들은 중개업을 할 수가 없고 그냥 협동조합이어야 합니다. 사회적 세 글자 들어가면 틀려요. 4번 상법상 회사인 경우 자본금은 얼마? 5천만 원 이상일 것. 정확하게 기준이 돌았죠. 좀 전 문제에도 있었습니다. 5번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여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하고 사원 임원의 얼마는요? 3분의 1은 공인중개사일 것. 또 2분의 1에 대해서 틀리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고 계신 암기표 암호문 30번 꼭 암기하시고 빈종에 적으시면서 공부를 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4번, 틀린 것들은 왜 틀렸다를 정리했습니다. 5번 내려갑니다. 자, 사무소 개설 등록입니다. 틀리는 것을 찾으시오. 등록하는 절차 지금 공부하셨죠? 이 절차에 대해서 지금 계속 문제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틀리는 것을 찾으시오. 1번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3년간 유예된 경우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공인중개사 등록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은 자는 집행유예가 지나면 된다. 그렇게 공부하죠. 2번 배임죄로, 자, 배임죄가 여러분 뭔지 몰라도 됩니다. 뭐 자기 능력이나 자기의 그 기준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보는 자를 배임이라는데 배임죄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자, 2년을 선고받은 자가 종료됐다는 말은 만기 출소했다 이 말이에요. 출소한 날로부터 얼마? 3년이 지난 공인중개사 등록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중개사법은 3자하고 굉장히 친합니다. 취소되거나 형이 만기 출소된 자는 얼마가 지나야 된다? 3년이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 등록관청은 이중으로 등록된 사무소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당연하죠. 취소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크게 설명하면 서울에서 등록하고 영업하는 자가 수원 가서 또 등록하는 것을 이중 등록이라고 적발되면 바로 취소입니다. 4. 개공사인 법인이 해산을 하면, 자, 개인이 죽으면 사망, 법인이 죽은 것을 해산이라고 그래요. 해산을 하면 등록관청은 그 사무소 등록을 당연히 취소해야 한다. 5번 등록관청은 사무소 등록증을 교부했다면 등록에 관한 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를 해서 협회가 등록된, 이렇게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는 개공사를 관리할 수 있도록 다음 달 10일까지 등록된 사항을 통보한다라는 지문입니다. 아주 당연한 지문이죠. 틀린 것 답은 2번. 이런 문제들은 가장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자, 6번 넘어갑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또 법인이 등록 설치합니다. 기준으로 틀리는 것을 찾으시오. 그래서 법인의 등록 기준은 무조건 출제한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되고, 자, 틀리는 것 1. 분사무소 설치 시 분사무소 책임자가 분사무소 설치 신고일 전 2년 이내에 직무교육을 받았을 것. 모든 교육은 언제 받습니까? 1년 이내. 그리고 분사무소 책임자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지 직무교육도 아니죠. 그래서 직무교육은 중개보조원이 받는 교육이에요. 자, 틀리는 것 벌써 1번 돌았습니다. 나머지 맞습니까? 2. 상법상 회사는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일 것. 3. 대표자를 제외한 사원 또는 임원의 얼마? 3분의 1은 공인중개사일 것. 4. 법인의 중개업 및 겸업 제한에 위반되지 않는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될 것. 5.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일 것. 법인의 등록 기준 계속해서 출제되고 있습니다. 체크하셔야 됩니다. 7번 넘어옵니다. 자, 역시 결격 사유에 있는 자를 모두 고르시오. 여러분 결격 사유 암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암기표 오늘 나가 있는 첫째 자료 31번 등록의 결격 사유 찬찬히 시간 가지고 반드시 암기해 놓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34회 시험의 대비자들인데 여러분들은 33년 동안 시험에서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결격 사유는 매번 시험에 나올 때 가장 많이 나온 게 그 표에 있는 제목을 아십니까? 이게 제일 많이 나옵니다. 자, 이게 초급 수준이면서 가장 출제가 많이 되면 중급 수준은 결격 사유가 해당되면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요? 중급 수준. 그 다음 이런 결격 사유는 우리 중개사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총괄적으로 묻는 것을 고급 수준인데 초, 중, 고급 중에서 초급 수준에서 제일 출제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제목을 암기해야 된다. 그런 뜻이고. 자, 7번. 결격 사유가 있는 자를 모두 고르시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얼마? 3년이 지나야 됩니다. 여러분, 면제된 자 얼마 지나야 된다? 3년. 2년 됐죠? 니은 중개사법을 위반하여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된 자. 여러분, 벌금만 나오면 이 벌, 삼, 즉 200만 원은 해당 사항이 없죠. X. 사원 중 금고 이상의 행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당연히 결격 사유입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자 모두 다 고르시오. 답이 기역, 니은, 디귿.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설명 잘 못했네. 거기 보시면 결격 사유에 있는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된 자, 2년 됐으면 아직 결격 사유죠. 중개사법을 위반하여 200만 원의 벌금을 받은 자, 결격 사유 아니죠. 2벌 3,3이니까 아니고 집행유예 유장주자 결격 사유 맞죠? 기역, 디귿. 답은 3번. 제가 살짝 헷갈렸어요. 근데 설명은 지금 바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해당되는 자 답은 3번 정리했습니다. 8번 넘어갑니다. 다 유사 문제들입니다. 이 결격 사유는 글자 그대로 암기하셔야 돼요. 자, 또 나왔습니다. 31회 때 문제입니다. 개설 등록의 결격 사유를 모두 고르시오.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한마디로 파산자 결격 사유입니다. 암호문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암호문 31번에 첫째 칸에 있죠.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그리고 파산자 결격 사유인데 파산자가 복권되지 아니한 자예요. 결격 사유. 피특정 후견인이라는 말 없죠. X.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이 결격 사유라고 그랬습니다. X.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자는 몇 년 지나야 된다? 3년이 지나지 않으면 결격 사유다. 그죠? 자, 리얼. 개공사인 법인의 해산으로 등록이 취소되고 3년이 지나지 않으면 그 법인의 대표자였던 자. 그죠?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해산을 했다. 그 말은 죽었다 이 말이잖아. 그죠? 죽은 자는 3년 지나야 된다는 게 말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개인이 죽으면 사망, 법인이 해산으로 3년이 지나야 된다. 이 말은 틀리는 거예요. 죽은 자가 3년이 아니라 4년 되면 됩니까? 그러면 그래서 X. 해당되는 자 결격 사유 모두 몇 번? 기역, 디귿. 역시 답은 2번 이렇게 갑니다. 여러분 글자 그대로 그 결격 사유는 암기할 것은 암기돼야 됩니다. 뭐 굳이 설명이 필요 없죠. 반드시 출제되는 단어는 초급 수준에서 제일 많이 나왔고 제목을 아십니까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9번 들어왔습니다. 다 역시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자를 모두 고르시오. 똑같은 지문이죠. 미성년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 거기 암호문 첫째 줄에 있죠. 미성년자 결격 사유입니다. 개인 회생을 신청한 후 법인의 인가 여부가 결정되지 아니한 공인중개사. 여러분 개인 회생, 신용불량 이런 거는 우리 중개사법에 결격 사유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파산자가 결격 사유라 그랬잖아요.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고 4년이 경과된 자, 취소된 자 3년만 지나면 되죠. 4년이면 시원하게 벗어났죠. 해당되지 않는다. 음주교통사고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공인중개사. 집행유예 중인 자는 집행유예 기간 동안 중개업을 못합니다. 결격사유. 자, 해당하는 자 기역, 리얼. 답은 몇 번? 2번. 그죠? 여러분 똑같이 암기해야 될 것은 암기돼야 됩니다. 결격사유 계속 이런 식으로 박스형으로 출제하죠. 여러분은 지금 이제 암기가 되거나 혹은 암기표를 보시고 푸시면 답이 보이죠, 지금. 그래서 이제 답이 뭐 2번인데 이렇게 이 박스형으로 나올 때가 문제가 어렵습니다. 다 알더라도 하나만 딱 틀려버리면 그 문제 전체를 틀리게 만들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박스형 문제에 주의하시고 훈련을 많이 하셔야 돼요. 박스형 문제 틀려버리면 많이 틀려집니다. 그래서 박스형 문제 유형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시험 겨냥이 박스형이 늘어납니다.
10번 들어왔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설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을 모두 찾으시오. 역시 결격사유 알고 있느냐는 뜻입니다. 결격사유가 해당되면 여기 결격에 해당되면 등록이 안 되기 때문에 자 등록에 관해서 옳은 것을 고르시오. 피특정 후견 또 나왔죠. 등록을 할 수 없다. X. 피특정 후견인은 결격사유가 아니라니까요.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이렇게 공부합니다. 니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등록을 할 수 없다. 맞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결격사유. 디귿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의 협동조합 기본법상 사회적 협동조합은 여러분 사회적 들어가면 무조건 틀린다니까요. 그냥 협동조합이어야 한다. 자 옳은 것은 몇 번? 니은 하나만 있네요. 답은 2번 이렇게 갑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결격사유는 여러분 암호문 31번에도 있고 암기표 31번에도 있고 기본서에도 당연히 준비되어 있고 앞으로도 요약집에서도 당연히 결격사유 공부하겠죠. 결격사유 자체는 암기돼야 됩니다. 반드시 출제됩니다. 11번 들어왔습니다. 역시 개설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지금 계속 중복하고 있죠.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우리말로 파산자 결격사유.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3년이 되지 아니한 자. 여러분 앞으로 선고유예가 탁 들어오면요. 옆에다가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부터 적습니다. 자, 선고유예가 뭔지 몰라도 좋다. 선고유예만 들어오면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다. 결격사유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답은 2번. 3번 19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 우리말로 미성년자 결격사유입니다. 4번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즉 2, 벌, 3은 결격사유. 5번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즉 종료가 만기 출소죠. 만기 출소된 자 3년 지나야 돼. 출소된 날로부터 면제된 자도 3년 지나야 되니까 중개사법에서는 종료와 면제된 자는 3년 지나야 됩니다. 지나지 아니한 자, 그랬으니까 결격사유잖아. 그죠? 자, 그럼 해당되지 않는 자는 답이 2번인데 이게 보기보다 선고유예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간까지 와가지고 여러분 선고유예란 무엇이면서 이거 설명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여러분은 선고유예를 설명하라 이런 문제가 안 나오기 때문에 선고유예가 들어오면 뭐를 기억한다고요? 아무것도 아니다. 딱 정리합니다. 아주 자주 출제됩니다. 12번 내려갑니다. 자, 2015년 10월 23일 현재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사무소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를 찾으시오. 또 똑같이 나왔고 자, 1번 선고유예 중에 있는 자. 선고유예만 보면 뭐라 그랬죠?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해당되지 않죠. 2009년 4월 15일 파산 선고를 받고 2015년 4월 15일 복권이 됐답니다. 여러분 파산자는 어떻게? 복권만 되면 되죠.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복권됐잖아요.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2012년 11월 15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여러분 벌금만 나오면 이 벌, 쌈 반드시 이 법을 위반해야 돼요. 도로교통법 위반은 결격사유 자체가 아니죠. 4번 거짓으로 등록을 하여 2012년 11월 15일 등록이 취소됐습니다. 한번 취소된 자 몇 년 지나야 된다? 3년. 자, 그러면 2015년 10월 23일 수준으로는 아직 3년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결격사유가 해당될 것이고 5번 2015년 4월 15일 자격이 정지됐답니다. 자격정지 아무리 길어도 6개월이죠. 그러면 10월 15일이면 끝났으니까 10월 23일 기준으로서는 벌써 났습니다. 결격사유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2번의 정답은 4번 이렇게 갑니다. 13번 넘어왔습니다. 자, 개설 등록의 설치에 관해서 역시 틀리는 것을 찾으시오. 사무소 이렇게 등록을 해야 중개업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등록의 절차에 관련된 문제 아주 중요한 문제죠. 자, 틀리는 것을 찾으세요. 1번 개공사는 그 등록의 관할 구역 안에 한 개의 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개사무소를 갖추는 게 기준인데 사무소는 몇 개? 딱 하나만 둬야 한다. 5. 개공사 천막이나 그 밖의 이동이 용이한 임시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5. 3번 법인이 아닌 개공사 분사무소를 둘 수 없다. 5. 여러분 분사무소는 지점이라 그랬잖아요. 지점은 누구만 둘 수 있다? 법인만이 설치합니다.
4. 개공사는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있는 중개대상물을 중개할 수 없다. 틀렸죠? 여러분 등록관청이 예를 들어서 종로구청이라고 칩시다. 서울 종로구에서 등록을 한 자 종로구청이 등록관청인데 종로구 외 동대문이나 남대문구에 있는 거 물건 거래할 수 있다 없다? 당연히 할 수 있죠. 공인중개사는 전국 업무지역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다. X. 5번 법인인 개공사 등록관청에 신고를 하고 그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당연하게 옵니다. 법인은 지점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리는 거 몇 번? 4번이다. 이렇게 갑니다. 14번까지 왔습니다. 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역시 개설 등록과 등록증 교부에 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을 찾으시오. 여러분 계속 나오지만 중개업을 하려면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럼 등록은 며칠 만에 해준다? 7일 만에 통지가 되면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를 개공사라 부르고 이 개공사의 종류가 세 종류가 있으면 반드시 기억하시는데 첫 번째 법인인 개공사, 공인중개사인 개공사, 부칙 6조를 개공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개사법상에서는 이 개공사를 대상으로 이 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중개업을 하려면 등록을 해야 되니까 등록한 자가 누구? 개공사. 개공사를 기준으로 이 법이 만들어져 있고 이렇게 등록증을 교부받고 이 등록증을 개시하고 드디어 중개 업무를 하는 절차죠. 자, 그래서 등록증 교부에 관해서 옳은 것을 찾으시오. 1번 소속 공인중개사는 사무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하면 X라 그랬죠.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격증이 있으니까 자격증이 있다고 신청을 해버리면 등록증을 받으면 개공사가 되잖아요. 그럼 소공사면서 개공사가 되면 이중 소속입니다. 그래서 X. 이 등록관청은 등록증을 교부하기 전에 개설 등록을 한 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보증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그래서 등록증 교부 전에 반드시 보증을 설정한다는 것이 시험에 아주 잘 나오고 이것을 등록을 신청할 때 보증을 설정해야 된다고 들어가면 틀려요. 어차피 가입해야 될 보증 신청할 때 하면 왜 틀립니까? 하면 등록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보증을 설정하고 들어오라 하면 틀립니다. 자, 그래서 틀린 답은 2번이 되겠고 보증 설정을 확인한다 했으니까 맞는 것이 되겠고 3번 국토장관은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에 대해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 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여러분 등록증 교부는 누가 한다? 등록관청. 즉 등록관청이 누구죠? 시장, 군수, 구청장이 교부하지 왜 국토장관이 교부하겠습니까? 4. 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여권용 사진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여권용 사진 반드시 첨부합니다. 5번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개공사가 종별을 달리하여 업무를 하고자 등록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등록증은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 여러분 종별이 달라진다 이 말은 그죠? 종류가 달라져. 나 공인중개사를 하던 자가 나 법인하고 싶어.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등록증은 반드시 뭐한다? 반납하고 새로 해야 되겠죠. 마찬가지 법인이 나는 법인으로 유지를 하다가 좀 규모를 줄여서 공인중개사를 하고 싶어. 그러면 받았던 등록증은 어떻게 한다? 반납해야 되겠죠. 부칙 6조가 드디어 자격증을 땄는 모양이죠. 공인중개사로 가겠다. 그러면 가지고 있던 등록증은 반드시 반납하고 이 사람은 동일 구역 안에서는 재교부 신청한다는 게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뒤편에 문제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종전의 등록증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 하니까 X. 옳은 것은 몇 번? 2번 이렇게 갑니다. 좀 전에 지나간 14번 문제도 여러분 아주 중요하고 의미 있는 문제입니다. 등록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15번 들어왔습니다. 자, 15번 분사무소 설치입니다. 옳은 것을 찾으시오. 여러분 분사무소는 지점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랬죠. 자, 분사무소 지점인데 이 지점은 누구만이 설치할 수 있다? 당연히 법인만이 설치하겠죠. 자, 그럼 분사무소 설치도 아주 시험에서 잘 겁니다. 자, 옳은 것 찾으세요. 1. 군에 주된 사무소가 설치되면 동일 군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X. 동일 등록군, 시군구를 제외하고 1개소만 만듭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지역에는 2개의 지점이 들어갈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둘 수 있다. X. 이 개공사가 분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등록관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 X. 등록관청에 설치 뭐한다? 신고하지 인가까지 받아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세 번째, 공인중개사인 개공사는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다. 맞죠? 자, 공인중개사인 개공사를 우리는 개인이라 부릅니다. 법인만이 설치할 수 있다니까, 그죠? 법인이 지점을 만듭니다. 답은 3번. 자, 4번.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서도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른 자를 특수한 법인, 즉 중개사법을 안 따르니까 이 특수한 법인 중에 대표적인 게 지역, 농협 이런 게 있는데 반드시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자만 두어야 한다면 틀리죠. 자기들 직원대로 하는 거니까. 특수법인은 우리 중개사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5. 분사무소 책임자인 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당연히 지점장 실무교육 받아야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요건에 대해서 지금 옳은 것은 3번 들었고 나머지는 틀리게 처리하면서 공부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지점을 설치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점을 설치할 때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시, 군, 구를 제외하고 그래서 본점이 있는 곳은 제외하고 각 시, 군, 구별로 얼마? 1개소를 설치하는데 그때 지점장, 우리말로 책임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여야 한다. 이렇게 갑니다. 요 세 가지 조건을 잘 보시고 이 조건이 이해가 됐다면 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에 시, 군, 구가 예를 들어서 100개가 있다면 이론상으로 분사무소 몇 개까지 만들까요? 답은 99개죠. 한 개가 어디 갔죠?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은 제외하고 이렇게 가잖아. 그죠? 그래서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요건도 해마다 거의 출제됐고 지금 그런 문제를 15번에서 보고 있습니다. 분사무소 설치 요건 아주 중요합니다. 자, 16번. 이건 문제가 까칠했던 문제이기도 하고, 이제 이게 문제를 출제하고는 또 이게 이제 연결이 되면서 굉장히 그 이의 제기도 많이 받았던 문제입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등록관청이 협회에 통보해야 되는 경우로서 틀리는 것은 자, 여기 보셨죠? 등록증이 교부되면 이 누구를 교부했다라고 협회에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를 해줘야 협회가 이 개공사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랬잖아. 그죠? 자, 그러면 협회에 통보하는 것은 통보를 안 해주면 협회가 몰라요. 협회가 모르니까 협회한테 통보해서 협회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라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6가지를 암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통보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 개념을 잡으시면서 체크하셔야 돼요. 등록증 교부할 때 통보한다 안 한다 해줘야지. 이 사람에게 등록증을 교부했으면 협회는 모르잖아요. 누가 개공사가 됐는지. 그 협회에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해 줍니다. 등록증 재교부하실 때 통보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등록증 받은 자가 영업하다가 잊어버리거나 몬석이 되어서 재교부 받았는데 저거 재교부해 줬습니다. 굳이 협회 이야기해 줄 필요 없죠. 해당사항 없고. 휴업기간 변경을 받았답니다. 자, 이거 통보 안 해주면 누가 휴업했는지 변경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 그죠? 휴업기간 변경을 받았을 때 중개보조원 고용신고를 받았을 때 고용신고 업무 개시 전까지 합니다. 안 해주면 어느 누가 고용되는지 모르잖아요. 고용신고도 하지만 당연히 종료신고, 해고했을 때도 신고해야 되는 건 당연하겠죠. 안 그러면 누가 해고됐는지 모르니까 업무정지 받았을 때 당연히 통보합니다. 그래서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하는 것으로서 틀리는 것 답은 2번인데 여러분 반드시 그 통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연락을 해줘야만 협회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하는데 의미를 잘 가지셔야 돼요. 지금 여기에 그 문제 옆에다 한번 적어보세요. 등록증 재교부했을 때 통보 안 한다 그랬잖아요. 보정 설정 통보하지 않습니다. 한번 더 계속 답으로 들을 수 있는 거 적어봅니다. 보정 설정 통보하지 않습니다. 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등록증 재교부, 보정 설정, 자격 취소, 자격 정지는 통보하지 않는다. 그럼 통보하는 것 6가지를 기억하든지 통보 안 해도 되는 3가지를 알든지. 보정 설정은 왜 통보 안 하죠? 여러분 봐요. 보정이 설정되어야만 등록증을 교부해 주니까 등록증 교부 사항은 통보하도록 돼 있죠. 그럼 등록증이 교부됐다는 말은 그 사람 보정 설정했다는 걸 안다니까요. 그래서 통보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자격 취소, 자격 정지를 해주면 통보 안 해주면 협회는 모를 것 같잖아요. 근데 이거 왜 통보 안 하는가 하면 자격 취소나 자격 정지는 누가 한다? 시도지사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지금은 등록관청이 통보하는 걸 물었잖아요. 등록관청은 어디라 그랬죠? 시장, 군수, 구청장이니까 시도지사가 하는 것은 통보해야 될 일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고 이해가 안 되면
통보하지 않는 것 2번에 세 가지 잘 익혀보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 객관식 문제를 대비할 때는 통보해야 되는 걸 다 기억하든지 통보 안 해도 되는 걸 빼버리면 나머지 통보하는 거잖아. 그죠? 이렇게 접근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17번 돌았습니다. 자, 17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 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을 찾으시오. 여러분 너무나 잘 알다시피 중개업을 하려면 중개사무소가 등록이 돼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옳은 것 찾아라. 1. 등록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그 인가 여부를 신청일로부터 14일 내로 통보해야 한다. OX. X죠. 며칠 내로 통보한다? 7일 내로 통보합니다. X. 광역시장은 개설 등록을 한 자에 대해서 법령에 따라 사무소 등록증을 교부해야 된다. X입니다. 등록관청이 누구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지 광역시장, 특별시장 이런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X. 3번 법인인 개공사가 주택 분양을 대행하는 경우 겸업 제한을 위반으로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X예요. 여러분 주택을 뭐 할 수 있다? 분양 대행할 수 있다. 법인이 하는 업무입니다. 4번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는 없다. 맞다. 몇 번째 나왔죠? 소공사가 등록을 신청해서 등록증을 교부받게 되면 개공사가 되고 개공사가 되면 이중 소속이 된다 그랬습니다. 5번 A광역시 갑구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이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인 개공사는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분사무소를 둘 수 없다. X. 자,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을 제외하고 각 시, 구니까 당연히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4번인데 이런 17번 같은 문제가 이제 분사무소 설치의 가장 주된 기본 문제입니다. 법조문을 이해하시는 여러분들은 저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법조문 우리나라의 시군구가 예를 들어서 100개라면 분사무소 몇 개까지 둘 수 있다? 99개. 한 개가 어디 갔죠? 주된 사무소를 제외하니까 그런 표현이죠. 자, 18번 돌았습니다. 사무소 개설 등록 기준입니다. 옳은 것을 찾으시오. 답이 이제 5번이 되는데 자, 여러분 옳은 게 5번이면 틀린 걸 거꾸로 한번 찾아가 봅시다. 1. 농협조합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지역농협도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정한 개설 등록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여러분 농협조합법은 중개사법을 따르지 않는 자잖아. 그죠? 특수법인은 이 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개사법에서 정한 등록 기준 하면 X예요. 2번 개설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소 면적을 확보해야 된다. 아까도 살짝 돌았지만 100제곱미터 이런 문제 아까 틀리겠죠? 중개사무소에는 면적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100제곱, 20제곱 무조건 X예요. 반평이라도 괜찮다. 3번 가설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축물을 사무소로 확보한 등록 신청자에 의한 중개업의 등록은 허용된다. 여러분 가설건축물 대장은 중개사무소로 등록할 수는 없다. 가설건축물 대장이 이런 거죠. 전국 노래자랑 이런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전국 노래장을 지역을 다니면서 하잖아. 그죠? 거기에 보통 보면 무대 설치되어 있죠. 의자도 쫙 깔려 있고 그죠? 그렇게 준비하는 것도 대장, 건축물 대장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가설 건축물 대장이라는데 그런 가설 건축물 대장에 있는 사무소를 둘 수는 없다. 상식이에요. 허용된다. X. 5번 한 명 회사는 자본금 5천만 원 미만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X예요. 중개법인의 기준이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일 것 이렇게 갔죠. 자, 그럼 옳은 것은 5번. 변호사도 중개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공인사 법령에 따라 정한 등록 기준을 하여야 한다. 보신 문제 있었죠. 변호사도 중개업을 하려면 반드시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어야 되고 그 자격이 있어야 되는 것이 중개업의 등록 기준이에요. 그래서 변호사 자격증만 가지고는 중개업을 할 수 없다는 지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 옳은 것은 5번 들어갑니다. 19번까지 돌았습니다. 자, 역시 개설 등록을 하는 기준입니다. 기준에 부합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기준에 부합하는 거. 이게 등록 기준 그대로 암기하셔야 될 내용이죠. 자, 작년에 33회 때 문제기도 합니다. 자, 등록 기준 대표자가 공인중개사이다. 당연하죠. 법인의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여야 합니다. 건축물 대장, 갈로 열고 가설 건축물 대장은 제외하고
대장에 기재된 건물의 전세로 사무소를 확보하였다. 그렇습니다. 중개사무소 반드시 소유해야 될 필요는 없죠. 확보하였다. 5. 디귿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는 법인이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인 협동조합 기본법상 사회적 협동조합이다. 여러분 사회적 세 글자 들어가면 틀린다니까 그냥 협동조합이다. 그죠? 자 그러면은 부합하는 것 답은 몇 번? 기역, 니은. 뭐 거의 작년의 문제지만 여러분 이 정도 문제를 맞추셔야 됩니다. 암기할 것은 암기도 하고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2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상 분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20번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기억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다른 법률에 따라서 하는 자를 특수법인이라 그러잖아. 그죠? 특수법인은 분사무소는 공인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X라니까요. 특수법인은 중개사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X. 니은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신고서를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5. 지점에 관련되는 것은 모두 본점에서 처리합니다. 5.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신고 내용이 적합하다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신고 확인서를 교부해야 한다. 5. 여러분 신고 확인서 이런 게 서류잖아요. 등록증 이런 게 서류잖아요. 이런 서류들은 전부 국토장관이 관리합니다. 이걸 단순하게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런 서류를 받으려면 기준이 맞아야 되겠죠. 기준은 누가 정하고 국토장관의 상사인 대통령이 정하고 이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기준은 대통령이 정하면 기준에 맞으면 증이나 서류는 대통령의 쫄명인 국토장관이 지급합니다. 5. 리얼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하려는 자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제출해야 된다. X예요. 여러분 법인만이 설치할 수 있으니까 법인 등기부 등본 들어가야 될 것 같잖아. 그죠? 그런데 편리하게도 법인 등기부 등본 등은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제출할 필요는 없다. 도와주는 것은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자, 옳은 것은 모두 몇 번? 니은, 디귿. 답은 3번. 이렇게 갑니다. 분사무소 관련 내용도 정리하시고. 자, 오늘의 마무리 문제입니다. 21번까지는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오늘의 마무리 문제. 중요 문제죠. 자, 이중 등록과 이중 소속에 대해서 옳은 것을 모두 찾으시오. 여러분, 이중 등록은 뭐죠? 자, 크게 합시다. 서울에서 등록한 자가 수원에서 등록했다. 이게 크게 하면 이중 등록이에요. 동대문에서 등록을 하고 영업하는 자가 종로구에 또 등록했다. 이게 이중 등록이에요. 이중 소속은 뭐죠? 이중으로 소속하는 거예요. A 사무소에 근무하면서 수수료 받고 하면서 B 사무소에서도 가서 근무한다. 이게 이중 소속. 구분됩니까? 그런 이중 등록, 이중 소속은 여러분 이중하고 들어가니까 딱 위반하는 냄새가 딱 나죠. 그래서 이 금지에 대해서 옳은 것을 모두 찾으시오. 기억. A군에서 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하는 자가 다시 A군에 등록을 하면 당연히 이중 등록에 해당한다. 5. 니은 B군에서 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하고 하는 자가 옆에 동네 C군에서 등록을 하더라도 당연히 이중 등록에 해당한다. 5. 디귿 개공사 갑에게 고용되어 있는 중개보조원은 개공사인 법인 을의 사원이 될 수는 없다. 5. 만약에 을의 사원으로 가면 이걸 이중 소속이라 그러잖아. 그죠? 될 수는 없다. 5. 리얼 이중 소속 금지에 위반하면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에 처해진다. 5. 그러니까 옳은 것은 모두 몇 번? 다 옳으니까 답은 5번. 자, 여러분 이중 등록, 이중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좀 위반하는 냄새가 딱 나죠. 그렇게 위반하니까 이중 등록, 이중 소속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는 내지 않습니다. 자, 위반하면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이니까 이중하는 말이 들어가면 1년에 1,000 하고 체크를 합니다. 자, 우리 기출문제집 풀이 오늘 21번, 즉 46페이지까지 진행을 했는데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단원의 가장 기본 단원, 시험에서도 매번 출제되는 걸 지금 보고 계시죠. 제1조 목적, 2조 용어의 정의, 3조 중개대상물, 그리고 4조가 공인중개사 자격 제도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오늘 수업에서 정책심의위원회가 나올 때 조금 까칠했죠.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유심히 보시고 이제 이렇게 자격증을 취득한 자가 중개업을 하려면 등록을 해야 된다. 등록을 한 자를 개공사라 부르고 등록이 안 되는 결격 사유 등까지 오늘 공부를 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스토리가 이렇게 가겠죠. 이제 이렇게 등록을 해서 중개 업무를 시작하는데
중개 업무를 할 때는 중개사무소를 몇 개나 만들 수 있고, 그 다음 어느 지역에서 어떤 물건을 어떻게 거래합니까? 이제 이 파트가 다음 주에 진행할 파트죠. 중개 업무 파트도 아주 재미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 47페이지부터 여러분들은 적용하실 건데, 오늘 자료 나간 것 중에 암기문 반드시 암기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건성을 기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